튀르키예 지진과 함께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년이 되는 지금의 현황과 휴전 혹은 종전에 대한 생각을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챗GPT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기갑 탱크 부대를 앞세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기갑 탱크 부대를 투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면 침공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방 유럽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면서부터 2021년 10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집중시키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고조되었던 양국의 날선 대치 상황은 양국의 협상결렬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면서 결국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 즉 지금의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우크라이나와 본국인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분쟁 지역을 탈환하여 러시아와 병합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치달을 정도로 극심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국의 날선 대치 상황 속에서 2019년 우크라이나에서 유명 코미디언이자 프로그램 제작자였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드라마의 유명세와 함께 진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는 더욱더 극한의 갈등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극우 진영 및 중도 진영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의 등장에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반부패, 경제개혁과 정부의 투명성 정책 등을 바탕으로 서방의 선진국인 유럽식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EU 연합과의 경제 협력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국방 협력을 통한 EU 연합의 편입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즉각 이러한 우크라이나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나토의 확장 정책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명확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면서 미사일 부대의 부대 방문과 점검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동진 레드라인에 대한 미국과의 밀실 협상에서 나토가 더 이상 러시아의 동쪽 전선으로의 확대는 없다고 약속했던 당시 협약을 미국과 나토가 현재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 동진을 저지할 최후의 보루인 우크라이나의 완충지대 역할과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러시아의 강력한 조치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2021년 10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고조됐던 양국의 위기는 결국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인 2월 24일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 그리고 남부 등에서 동시다발적 공격을 펼치며 진격했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내 다수의 군사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는 칠러 분리주의 반군이 진군을 펼쳤고, 수도 키우 인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은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아 파괴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휴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세계의 걱정 어린 이목이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 중국 등 비서방 간의 신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계기가 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지정학적 갈등과 신냉전 체제의 정치적 이념 경쟁 또한 극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여전히 국제사회는 이번 전쟁의 종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은 유럽에는 큰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극도로 신중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온 독일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분쟁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기로 한 원칙을 깼으며, 또 200년 역사의 영세 중립국 스위스는 EU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금융 제재와 러시아 항공기 영공 통과 차단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군사적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도 오랜 금기를 깨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장비와 전투 식량 등 군사물자를 지원한 것은 물론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며
세계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지난해 2월에 발생한 전쟁 이전에는 4.4%로 예상됐으나 현재 기준 추정치가 3.4%라는 데 근거한 수치였습니다.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8%로 전쟁 이전 전망치였던 4.2% 대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은 전쟁에 의한 에너지와 밀가루 식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쟁이 1년이 되는 시점에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환담하며 전쟁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고 전쟁에 대한 무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월 21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국가 기조연설에서 핵 사용에 대한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히며 미국과 상호 간의 국제적 힘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끝을 모르고 치달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으며 챗GPT도 내년 3월 치러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선까지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두 사람의 힘의 대결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챗GPT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빠른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슈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